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4월은요, 완전히 공모주 완전 가뭄입니다. 쩍쩍 갈라지네요. 현재까지 일정이 확정된 일반 공모주는 단 한 개, 포바이포라는 기업이 있고요. 나머지 스펙 4개와 실권주 6개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볼 테니까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우선 4월의 일정을 쭉 정리해 뒀습니다. 가뜩이나 청약할 것들이 몇 개 없는데 일정이 또 막 몰려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고요. 여기서 상장일은 예정일입니다. 상장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당 증권사의 공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꼭 확인을 하셔야 해요. 일정 달력에 정리해 두시고요. 4월 일정 중에서는 NH투자증권이 주관하는 종목들이 가장 많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권주, 그리고 코람코 에너지리츠의 실권주, 다원시스 실권주, 그리고 단 하나의 일반 종목인 포바이포는 미래에셋증권에서 주관하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쭉 보시고 어떤 증권사의 계좌를 미리 좀 준비하는 게 좋을지 선택을 해서 없는 계좌만 쏙쏙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20일 제한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적어두기는 했는데 변동되는 부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특히 하이투자증권과 상상인 증권은 20일 이내에 단 한 개 계좌만 개설했다면 20일 제한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책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개설해보고 안 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4월에 청약이 진행되는 4개의 스펙주들부터 한 번에 쫙 비교를 해볼게요. 공모 규모는 신한 제9호 스펙이 가장 작습니다. 80억 원. 그래서 상장일의 승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스펙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신한제 9호가 그나마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수료도 신한과 상상인은 온라인 청약 시에 무료지만 미래에셋증권과 신영증권은 2,000원이 부과되니까 수수료 측면에서도 신한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기인은 제가 발기인이자 최대 주주만 적어놨거든요. 보면 신한제 9호 스펙의 발기인이 MMM 인베스트먼트인데 어제 제가 올린 스펙 관련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MMM 인베스트먼트는요. 과거에 합병을 성공시킨 실적이 꽤 있습니다. 반면에 상상인 스펙 3호의 이안허브는 상장 폐지 실적이 좀 있어요. 이베스트 이안 스펙 1호와 상상인 이안 제2호 스펙 모두 이안허브가 발기인으로 참여했는데 다 상장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상인 스펙 3호 딱히 참여하고 싶지 않고요. 이것 때문에 상상인 증권의 계좌를 굳이 틀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근데 아마 스펙 중에서 신한 제9호 스펙이 가장 메리트가 있다면 여기로 자금이 집중될 수가 있잖아요. 다행히 이때 포바이포하고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자금이 좀 나뉘기는 할 텐데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스펙은 실익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굳이 공모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앞전에 올린 영상에서처럼 차라리 거래 중지 중인 스펙들을 노려보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참고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바이포 보겠습니다. 초고화질 실감형 콘텐츠를 만드는 전문 기업이에요. 독자적으로 개발한 화질 개선 솔루션 픽셀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픽셀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특정 영상의 화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주요 제품과 서비스 현황을 보시면 콘텐츠 유통 플랫폼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포바이포를 검색하면 키커스톡이라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영상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들이 촬영한 고화질의 영상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다 공유되고 있어요. 영상 제작자들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영상들을 이 플랫폼에서 찾고 필요한 걸 찾게 되면 돈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지 찾을 때 게티 이미지라는 사이트를 자주 활용하듯이 그런 식의 플랫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 회사의 플랫폼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잘 키우면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포바이포는 초고화질 실감형 콘텐츠를 만든다는 점에 있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겠고요. 이 메타버스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실제로 착각할 정도의 현실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픽셀이라는 기술이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메타버스 관련주의 분위기가 작년만 하지 못하고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주목해야 되는 산업인 건 맞고요. 특히 또 포바이포는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과는 달리 흑자를 꾸준히 시현하는 기업이에요. 게다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최근 3개년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동반 성장하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단 하나 있는 일반 공모주가 좀 별로면 또 어쩌나 했는데 청약해볼 만한 기업인 듯 합니다. 공모가는요, PSR과 PER을 같이 활용했어요. PSR을 적용해서 계산한 주당 평가가액은 24,991원이고요. 여기서 PSR은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ER은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고요. 자, PER을 적용해서 계산한 주당 평가가액은 9,194원이 나왔어요. PSR 때보다 반 이상 낮은 가격으로 계산이 됐죠. 이 둘의 평균값에다가 할인율 36%에서 18.5%를 적용했습니다. 할인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봤을 때 PSR을 적용해서 공모가를 높였다고 봐야 될지 PER을 그래도 같이 쓰면서 공모가를 조금 낮췄다고 봐야 될지 혼란스럽기는 한데요. 유사 기업으로 꼽을 수 있는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위즈윅 스튜디오는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포바이포도 메타버스나 실가면 콘텐츠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괜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인 실적도 매력적이고요. 굉장히 몰릴 것 같아요, 이번 청약에. 문제는 공모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꼭 이런 건 그렇더라고요. 총 공모 주식수 177만 4,967주고요. 구주 매출 10.4%가 있는데 포바이포가 자기 주식을 구주 매출로 다 내놓습니다. 즉, 구주 매출 금액은 다시 포바이포 회사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냥 신주 모집 100%와 동일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삼을 구주 매출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공모가 밴드는 11,000원에서 14,000원을 제시했네요. 그래서 총 공모 규모는 밴드 상단 기준 약 248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예상 시가총액은 약 1,431억 원.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을 보면 44만 3,742주거든요. 그러니까 균등은 22만 1,871주밖에 안 돼요. 네, 균등도 받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벌써 들죠. 청약 한도는 4만 4천주, 증거금으로 3억 8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나마 다행입니다. 유통 물량도 보시면 20.66%로 매우 낮은 편이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 3.30%로 높지 않습니다. 특히 유통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예요. 296억 원.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적용되면 더 낮아질 수 있겠죠. 유통 물량 측면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어서 확실히 인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실권주 6개 한꺼번에 볼게요. 제가 오늘자 기준의 시가총액, 그리고 유상증자 규모, 시가총액 대비 유상증자 규모의 비율, 유상증자 발행가액, 발행가액의 확정일, 현재 주가와 발행가액의 괴리율을 정리해 뒀는데요. 아직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1차 발행가액만 발표된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발행가액 확정일 같이 적어뒀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괴리율은요,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됐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유증 비율을 제가 기재해둔 이유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유증 규모가 너무 크면 그만큼 새로 발행되는 주식이 많다는 뜻이니까요. 주가 희석 위험도 훨씬 커질 수밖에 없어요.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주당 단가는 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판단 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뒀고요. 아직 이 중에 구주주 청약이 진행된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구주주 청약률이 100%를 넘어가고 또 소수점, 이 단수주들을 주관사가 그냥 다 인수해버리게 된다면 실권주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요거는 구주주 청약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2022년 실권주의 성적을 통해서 청약 판단 시에 참고할 만한 요소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해당 실권주들의 청약 2일차 기준의 시가총액을 적어뒀고요.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규모, 또 그에 따른 유증 비율을 기재했습니다. 괴리율은
청약 2일차 종가 기준 공모가 대비 괴리율을 계산했고요. 수익률은 권리 공매도 1일차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모가 대비 상승률을 적어뒀습니다. 자, 보시면 두산중공업은 유증 비율이 가장 낮았어요. 13.4%. 괴리율은 18.1%로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주가 상장되고 성적이 매우 좋았죠. 사실 두중은요, 이때 원전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운이 정말 좋은 케이스였어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유증 비율이 참고할 만한 지표는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SL 바이오닉스의 경우에요, 시가총액보다 유증 규모가 훨씬 더 컸거든요. 그래서인지 청약 2일차 기준 주가와 공모가의 괴리율이 30%를 넘어갔지만 권리 공매도일에 오히려 공모가보다 마이너스가 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증 비율 참고하시고요. 거기에 플러스 현재 주가와 공모가의 괴리율이 높을수록 그나마 실패 확률을 조금 낮출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기본적으로요, 기업 실적이나 전망, 유상 증자를 진행하게 된 이유, 자금의 사용 목적 이런 것들 꼭 챙겨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유증 비율과 괴리율을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4월 실권주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맥스트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원시스의 유증 비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괜찮게 보이고요. 아직 공모가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 발행가액과 오늘 종가 기준의 괴리율은 맥스트, 삼성바이오로직스, 티웨이항공, 다원시스 모두 30% 이상이라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높은 괴리율이 유지될수록 실권이 발생할 확률은 낮아지기는 하겠죠.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워낙에 유증 규모가 크고 또 우리 사주에 배정된 비율도 12%가 넘거든요. 그래서 실권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월 기대 실권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기업이 추가적으로 가온칩스, 범한퓨얼셀, 테린페이퍼가 있는데요. 아직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4월 말에 일정이 잡힐지 아니면 5월로 넘어갈지 등록이 되면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규모가 조금 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인 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기업에는 원스토어, 현대오일뱅크, 교보생명, 소카, SK쉴더스, 마켓컬리가 있습니다. 원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데요. 지금 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래소에서 심사하는 인력이 대대적으로 바뀌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다시 심사에 돌입했다고 하니까요. 5월과 하반기에는 바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밖에 또 어떤 기업들이 청구서를 접수했는지 알고 싶다면 기업 공시 채널 카인드 홈페이지에서 IPO 현황 그리고 예비심사 기업으로 가시면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워밍업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세부 정보는 더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4월에 공모주는 별로 없지만 제가 그 밖에 또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다면 공유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